지금 보시는 사진은 충남 부여에 있는 낙하암 이미지 사진들입니다. 낙하암은 흔히 아시다시피 백제 삼천궁녀의 전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전설 하에서 사람들은 낙하암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흔히 알려져 있고 가장 잘못된 이야기가, 여기에서 궁녀라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그렇게 투신해서 죽었다라는 전설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가 보다, 요 장소가 그런 장소였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만 정말 그랬을까라고 물음표를 가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일이 아니고 그냥 그랬는가 보다라고 흘러들어도 큰 문제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무슨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살아가는데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야기했던 낙하암, 이 장소가 전설과는 다른 장소라는 구체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삼천궁녀가 뛰어내려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수직절벽,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사진처럼 낙하암은 수직절벽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낙하암 정상에서 수면에 도달하기까지는 경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서 도움닫기로 풀쩍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수면에 닿기 전에 경사지 절벽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죽었지, 수면에 떨어져서 그렇게 죽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이 지역의 진실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어제 터져나온 여러가지 당 내부의 이야기들을 두고서 한 번쯤 생각을 정리해보자 싶어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 팀 추월 경기, 그때의 그 분노, 실망감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적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나, 이건 뭐 평창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도 아니고 뭐야 이건. 민주당 당대표 최종 결선에 올라온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그리고 어제 터져나온 김진표의 막말은 정당 정치의 참으로 아름다운 슬픈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었다. 문득 그 위로 살포시 겹쳐지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팀 추월 경기에서 보았었던 그 아름다운 광경들. 벌써 잊었는가 보다. 김진표는 그때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나 분노를 했었던 건지. 따로 노는 그 꼬락서니가 너무 한심하고 그 변명들이 너무도 역겨워서였다. 개인 기록 경기가 아닌 팀 기록 경기에서 팀 동료를 내팽개치고서 들어오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모습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건 뭐 수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당에 부담이 되니까 이제 그만 꺼져달라. 일단 개소리 밖엔 할 얘기들이 그렇게도 없었나. 적어도 같은 정당의 구성원이라면 이 사람은 그런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옹호성 발언 한마디라도 먼저 해줘 보고서 그렇게 시부렸었다면, 그랬었다면 적어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평가들을 받았을 거다. 촛불 혁명을 외치고 적폐청산을 외치고 그러면서도 민주화라는 말만 하고 이딴 수작들을 하는가. 정권이 바뀌고서 무엇 하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분열을 조장하는 개지랄들인가. 이것이 제가 민주당 당대표로 나선
김진표 의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정말 촛불혁명 이후 적폐청산을 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당 의원도 아니고 같은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지사로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니 나가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원체 대한민국의 유명한 이름으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살짝 부벼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나게 하고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자 하는 그런 추한 모습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차후 대한민국에 이만한 정치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난주 정의당의 고 노회찬 의원을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 앞에 여러 가지 반응들과 여러 가지 행태의 다양함을 접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많은 것들을 느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저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그분의 평생 살아왔던 신념이 자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고 자살은 아무리 좋게 말한들 그것은 포기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포기하고 도망치고 그런 비겁함과 그런 옹졸함, 산자에 대한 기만, 그것이 자살이라는 모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처럼 인간의 죽음 앞에 모독을 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살은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배신과 기만입니다. 적어도 10년 전 저 또한 자살을 꿈꾸었고 그렇게 실행을 해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실패해서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그때는 너무도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살고 난 뒤에 살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너무도 제 개인만을 생각했다라는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자살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뿌리 내리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지나간 일이고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저는 꿈꿔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종다리 정말 대한민국의 시원한 그런 효자 노릇을 하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태풍 종다리가 대한민국을 이 무더위로부터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 기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인터넷 블로그상에 기상 관련 블로그들을 살펴보시면 기초적인 기상과학 지식만으로도 태풍 종다리의 이동 경로는 거의 예상된다라고들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준 것은 언론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했던 요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그 위에 현재 놓여져 있는 기압골, 그 고기압의 세력들, 저기압 태풍이 고기압층을 뚫고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라는 것.
그러므로 태풍 종다리는 기압청 외곽으로만 거쳐서 지나갈 것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언론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상과학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종다리가 다시 태풍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종다리는 대한민국 제주에서 다시 일본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풍이 기본적으로 해수면에서 에너지를 얻고 성장하듯이 지금 이 해수면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얻고 다시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대로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최근 들어 난해한 기상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무리 이분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기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바라지만 그 세력이 온전히 형성되고 정말 그 세력 그렇게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거대한 세력이 되지 않으면 태풍 종다리처럼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분 또한 대한민국 정치 외곽으로만 흐르다가 결국은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기득권, 적폐 세력과 새로운 태풍 같은 새로운 세력, 그 세력의 맞부딪힘에 대한 예상입니다. 저는 이분이 종다리는 대한민국의 고기압을 뚫지 못했지만 이분은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을 뚫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정 간절히 소망합니다.